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선물 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런 코로나 이후로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자, 렌다나 여러분들이 또 평촌에서 또 전통을 살려주시네,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께 제가 뭐 참되거나 바르거나 이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여튼, 우리 유쾌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좋은 결실을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역시 저와 함께 명물어전 감동세법 우리 핵심의학 강의 1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법 개요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 기초 과정에서 다 한 거죠.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우리 출제되고,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세, 이거요. 우리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그동안 기본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공부했고, 단원별 기출문제집 강의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론을 압축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론 압축하는 시간인데, 부동산 세법 우리 출제 경향, 이것도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처음 요거만, 요약집 강의만 보는 분을 위해서 제가 넣은 건데, 한번 화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이론, 기본 소강의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출제 비중, 출제 경향. 자, 핵심 요약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에게 드린 당부와 응원이요. 핵심 요약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초 이론 당연히 생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를 통해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공부해왔고, 단원별 기출문제집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요약집 강의를 듣는 초심자, 인강 수강생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병행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약에 지금 공부하는 분이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에 조세 총론하고 취득세 있죠? 이 부분만큼만 이렇게 듣고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용어를 익히셔야 되는데,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이 부분만이라도 듣고 그냥 바로 요약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과목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소 강좌에서 강의한 이론 중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테마는 우리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계속 압축 정리해서 반복되고, 또 핵심 요약 과정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을 압축 정리하는 우리가 강사입니다. 그래서 압축 정리하고, 어렵지만 또 요약집 과정을 잘 견뎌내신다면 향후 우리가 강의에서 더 압축된 자료와 또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또 다음에 문제,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고요. 시험장 가기까지 저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항상 5월달 정도 되면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리죠? 본인에 대한 믿음, 자기 본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또 저희들한테 또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원망의 눈치를 보내면서 저희한테 또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디 딴 데 구원의 길이 없을까 또 이리저리 방황하고 막 그런 시기입니다, 슬슬. 그래서 날씨가 조금씩 여기서 더 더워지면 옆에 사람이 볼펜 같은 거 굴리는 소리에도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소하게 과자 봉지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먹으려고 당 떨어지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막 짜증내고 이러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독서실 같은 데서 그렇고 그래서 짜증내고 그러면서, 또 어떤 주부 수강생은 또 괜히 또 여기서 사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집에 가가지고 신랑이나 애들한테 풀다가 신랑이 때려쳐! 막 하니까 또 대판 또 싸우고 그랬다고 하던데, 괜히 신랑한테 짜증이 나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신랑한테 괜히 사소한 거로 짜증내다가 신랑이 공부 때려치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또 대판 싸우고 그랬다고 하는 주 수강생도 있었는데,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많은 합격의 선배들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합격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했다가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축적해놨던 걸 나중에 9, 10월 달에 바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포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들은 풍월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9, 10월 달 압축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강조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찍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는 별로 막 힘들고 그랬어도 막상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아예 틀리라고 작정해서 내는 그 킬러 문제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맨날 봤던 거,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히 좋은 점수 맞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들게 이렇게 수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 가을 36개 시험에서 최종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거고요.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언제나 저희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일주일 지난 것도 다 까먹죠? 가물가물해지고. 자, 그러니까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교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문락과 분할납부 허용 세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요. 조세 분류 활동에 따른 그 분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시험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중요하죠? 징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징수했는지 기본 과정부터 계속 배워왔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거, 올해 독립학 문제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합문제 속에서 강론에서 이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다. 잘 보셔야 되고, 우리 세금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또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는 성립과 확정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소멸에서 34, 35 계속 나왔죠.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작년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무조건 나왔고, 올해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한번 또 훑어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었지만 예외적인 거고,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세 총론이 계속 지금 연달아서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딱 처음에 봤을 때 조세 총론 왠지 딱딱 쉽게 이렇게 되지 않고 왠지 이렇게 좀 뭔가 응용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흔히 봤던 단순 암기식 어떤 그런 것보다도 왠지 뭔가 좀 깊은 내용이라든가 못 보던 것들이 좀 막 지문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돼서 조세 총론이 최근에 지금 계속 뭐랄까 어렵다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의회 범위에서 깊은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세 총론.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조세 총론 25, 세법 26, 세법 조세 총론 문제 나오면 일단 건너뛰고 일단 27번부터 푼다 그랬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딱 봐서 못 보던 게 들어있는 것 같으면 통과했다가 차분한 마음으로 똘똘한 문제 푼 다음에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조세의 특징에서는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 요거는 뭐 상식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용되는 세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조세 분류는 뭐 아주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활동에 따른 분류도 가끔씩 나오는데 조세 총론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세법에서 나오지만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활동에 따른 분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징수 방법은 간접적으로 이제 이게 시험에 의미가 있고 간접적으로요,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납세금 확정과도 연결돼 있어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가산세에 관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잘 여러분들이 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는 강론에서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로 단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조세총은 납세 의무, 아까 얘기했듯이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소멸해서 34, 35 연달아 나왔습니다. 제가 34회 시험 때는 분명히 인강에도 이렇게 유튜브에도 증거가 있어요. 제가 어딘가 떠도는 제가 강의에 34회 때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나왔습니다.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뭐 여기는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이 성립과 확정이 더 올해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한후 신고, 수동 신고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년 새.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보고요.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는 제가 요거 사회라고 써놨네요. 35회 때 작년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무조건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권리구제,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잠깐만요.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끔씩 몇 번 나왔었는데요. 33회 때 나왔고, 서류 송달은 24회 때
처음으로 딱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33회에 이제 또 이렇게 두 번 딱 나왔어요. 소류송달은 전반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조세 권리구제 이 부분은 또 올해는 또 좀 유의있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세 권리구제, 자, 그 다음에 소류송달 묶어서 또 주요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다시 가셔가지고 조세 총론입니다. 8페이지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번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첫 수업이라고 그래서 쭉 대부분 다 나오셨는데 또 이러다가 또 한 2주 지나가지고 또 흐지부지 또 빠지고 이러지 말고 이제 이론은 이제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제 이론을 전체를 배우는 거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죠. 이 핵심 유학 과정이 마지막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이제 문제만 풀면서 이제 그 시험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요약집 과정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요약집 과정을 잘 수강하신 다음에 요약집으로 단권하셔야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 기본서를 6과목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시험장에 기본서 들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99%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자, 기본서 들고 가는 거고 그거 가지고 거기서 막 책 펴고 넘기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가방도 무거우니까 요약집으로 이렇게 단권화된 교재는 하나씩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약집 같은 거로 이렇게 단권하셔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 이제 이거로 시험장 갈 때 이거를 갖고 가시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언제 넘겨보고 있어요? 6과목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자주 틀리거나 자꾸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A4 용지에 적어놨다가 자, 그런 것만 아침에 가서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시험장 꼭 이론 단권화된 거 하나씩 갖고 와야 되는데 혹시 뭔가 헷갈릴 때 뭘 급히 생각났을 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용도로 갖고 가시면 되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서 1차 과목 끝나고 답 맞추거나 이렇게 또 이거 뭐 찾아보거나 시험 끝나고 막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고 이거 찾아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에 새로 다음 시험 볼 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났을 때 뭐 확인해 볼 때 이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으로 단권하시고 꼭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과목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같은 거로 이제 단권하셔서 2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요약집으로 무조건 단권하셔가지고 요약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총론을 보시면 조세의 특징 이런 건 읽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읽어보시고 납부이행 방법 여기부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특징 나머지는 읽어보시는 거고 시험에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게 아니고 읽어보시는 거고요. 납부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화폐경제 시대에 당연합니다.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라는 게 허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조세 총론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강론에서 각 세목들의 강론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물납이요. 세금 금전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마냐? 재산세만 허용된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죠. 다른 세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 재산세 한해서 아니면 경기고지되는 지방소득세라 지역자원 실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꼬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참고적으로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죠.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 색깔을 달리하는 이유는 우리 시험에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세금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요. 얘네들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세 총론에서. 그래서 상속세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분할납부를 보시면 지방세에서 분할납부는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물납 분할납부에서
지방세, 국세에서 허용되는 세금들을 또 우리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먼저 지방세에서 분할납부 뭐예요? 재산세 허용되고, 그 다음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예, 소방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불 끄는 소방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재산세 친구입니다.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입니다. 재산세 많은 법 규정을 따라가죠. 준용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 누가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나온다는 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저 뒤에 재산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친구 누구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근데 유유상종이죠. 친구니까 유유상종이긴 한데 친구라고 해서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쟤는 왜 저래? 아, 난 안 가. 이런 것처럼 거의 재산세 규정을 다 따라가지만 대부분. 근데 몇몇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 빼놓고는 다 재산세 규정 따라갑니다. 그래서 둘 다 지자체 상위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합니다. 보통 징수로 징수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자,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인데, 이거는 예규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지방세 보유 규정은 없지만 예규에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라는 세금들은 본세, 독립세 그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문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요.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인데, 예, 지방소득세. 흔히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그때 종합소득세 같은 거 낼 때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있죠?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잖아요. 부가세인데, 자, 종합부동산세 본세로 해서 부과되거나 그럴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미 33, 34 이런 때 물어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과정부터 이거 화면을 통해서 이런 걸 봤었어요. 뭘 봤냐면 우리 저희 특징에서 물납, 분할납부 주요 세금들 허용 여부요.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아니, 동시에 얘기 항상 물어볼 때 이거 이런 거 동시에 얘기 안 해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수강생들 막 글이 막 올라오고 또 뭐 학원에서 싸우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거 물어볼 때 자, O인지 X인지를 제가 동시에 하나, 둘, 셋 물어보면 동시에 얘기했는데 먼저 얘기해가지고 난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김 빠지고 그냥 열받는다고 그러면서 싸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합니다. 자,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물납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양도소득세 X입니다. 금방 봤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분할납부, 취득세 분할납부 O인지 X인지 하나, 둘, 셋 엇갈리네요, 여러분들. 취득세 분할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분할납부 O입니다.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O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를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참고적으로 국세에서 상속세는 물납에 허용됩니다.
분할납부도 허용됩니다. 증여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이거. 자,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참고적으로 상속세고요, 여러분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재산세 병기고유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든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게 그렇다고요? 재산세에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 뭐 참고적으로 국세에서는 이렇게 상속세라든가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이고요.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넘어가서 조세 분류인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죠.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어떤 거냐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하고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가 지방세인데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기초과정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는 거고 바로 지방세로 한번 와보시면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 요거 한번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냥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특별시 광역시 도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개 세금이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얘네들이 특광 도가 과세 주체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구가 그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하는 세금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에서 부과하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부과하는 구세인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부과하는 세금 도가 과세 주체하는 세금 어떤가?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시군세인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군구세, 시군세라고 하는데 자 재산세가 시군구세고요.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선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특광 시군세인 세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요. 나머지는 다 특광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별시 다 광역시세입니다.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별자치도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에 도세를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시군세를 해당 시군의 시군세로 한다는데 줄은 안 그셔도 되고 한 번만 읽고 가시면 되는데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그러면 자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제주 특별자치도가 도세인 세금은 도에서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또 재산세 같은 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간에 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기본적으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취득세 그러면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얘는 다 포함되니까 그냥 생략하고 요거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다 특광 도세고 주민세 특광 시군이고요.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 세금들이 나와 있는데 왜 뭐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외우지 않아도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충 다 지금 정도는 대충은 알 건데 부동산 세금들에 대한 과세 주체는요. 문제 풀 때 뭘 줘야 되냐면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랬을 때 거기 국세에 해당되는 그 국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되는 거.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지방 문제 끝까지 안 발라가지고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어이없이 틀리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인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합니다. 목적의 구속을 받는데, 이거는 법률에서 목적세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농요, 우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세 5가지 종류 어떻게 외우냐. 지금까지 제 강의를 한두 번 들었는데 이것도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은 제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이죠.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껄쩍지근한 제자죠. 자, 이것도 못 외우고 있으면 제 강의를 들었는데, 자,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지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중에서 찌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한 번만 하고 지나갑니다.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지 요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이런 거는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이거 그냥 시험에서 다음 중 유통과세인조세 이렇게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냥 유통세라는 것은 유통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소유권이 오고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줄 안 그셔도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취득하니까 소유권 오죠. 양도세는 가죠. 왔다 갔다 소유권.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세라고 하는데, 보유과세, 재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보유세들이요. 이따가 또 한번 봅니다, 분류해서. 줄 글 필요도 없고 참고입니다. 제가 줄근 것만 딱 줄그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세금은 독자적 부과는 독립세입니다. 우리가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다 독자적 부과는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자,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죠.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거다? 목적세 중에서 찌찌 중에서 지방교육세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육세는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부동산과 관계없는 주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같은 거라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농어촌특별세, 교교농 목적세 중에서 이 농어촌특별세 얘 나왔다 그러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농어촌특별세는 족보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역시 또 뉘집자식이냐 족보요,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또 찌찌 목적세죠. 지방교육재정으로 부과되는, 그리고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농어촌특별세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요. 우리가 부가세들 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들이 이제 얘가 더 있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 5개 세금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달달 못 외워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어떤 게 부과되냐면,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농어촌특별세는 이렇게 감면세계 부가세로도 부과될 수 있고 납부할세계 부가세로도 부과되기도 하는데,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 번 정도 문제 풀이할 때 딱 한 번 정도 이 부가세에 관해서 제가 적용해서 세금 계산하는 걸 딱 한 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건 보시는 거고, 취득세 부가세로서 어떤 게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납세문자는 농특세도 내고 지방교육세도 같이 냅니다. 얘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과세 주체가 달라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달라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세와 부가세는. 왜 다른 건가요? 그런데 이유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 농어촌을 위해서는 농어촌특별세 같이 받자고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는 없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예요.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등록면허세 낼 때 뭐도 같이 내냐면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등록면허세가 20%로.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의 20%로.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의 20%로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외웠습니다. 재산세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자,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그렇죠. 종농이.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의 20% 부과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따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암기 못하니까.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여튼 이 정도만 알아둡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 정도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 받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그래서 어떤 감면을 받았을 때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세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거 감면받은 게 있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부가세였었는데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소득세 납세문자가 지방소득세 납부할물을 줘서 양도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납부할물을 지니까 지방소득세 계산하는데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에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이런 식인데 다만 우리가 양도세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아니라는 거, 독립세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달달 못해도 괜찮고 강론에서 또 한번 볼 거니까 본세와 부가세요. 요 정도 재진이 종농이 정도 알고 이런 걸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뉘집 자식이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지방교육세고 얘네들 뉘집 자식인지만 알고 지방소득세, 독립세라는 것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율구조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번만 그냥 쓱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세목별 세율구조를 보시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비례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고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입니다. 그럴 때 이거 못하면 음치라고 했는데 부동산세법 그러면 자 이거 음치 자가진단법 했었잖아요.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조금 위험했네. 어떤 간에 요건데, 자, 우리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이런 순서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비누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 번만요. 시작. 비누. 좋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누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까 제가 물납, 분할납부 별표시 허용 세목들 별표시 해드렸었죠? 조세,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여러분들이 별표시합니다. 얘도 학계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세법에서도 뭐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아주 가끔씩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활동에 따른 분류 여기 활동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부동산 취득 시 그다음에 보유 이용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제가 줄 긋는 것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에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이렇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이 있습니다.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보유세 3인방이라고 제가 별명 붙였죠. 항상 여러분들 시험 작할 때까지 제가 보유세 3인방 그러면 얘네들 세계 세금이요. 얘네들은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어떤 거예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라고 시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뭐다? 얘가 소방분이라는 거 눈치채시고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세 개 세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된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양도시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얘네들만 딱 줄을 긋습니다. 애들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요,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좋습니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부과되는 애들이요. 동시부과되는 애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에만,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 시에만 어떤 거?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한번 보세요. 예, 지방교육세가 보세요. 예, 부가세인데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얘네들 취득 단계 내면서 지방교육세, 취득 단계. 재진이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낼 때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 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시에, 자, 보유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보유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보유시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시에. 그래서 종합소득세 낼 때 보유와 양도에,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소득세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저를 보셔야죠. 부동산 양날개,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예요. 문세에 부과는 국세 인지세인데, 인지세는 근데 참고적으로 인지세가 부동산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 법률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인지세가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인지세. 자, 그리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 보, 양이요. 동네 일이면 다 참변하고 돌아가는 어떤 시골의 농부 아저씨 얘기 드렸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동네 민원을 다 해결해주고. 근데 문제는 밭에서 부부가 일하다가 전화 받고 가버리면 이 아줌마 혼자 남아서 밭일하는 그 농부 아저씨, 진짜 염치도 없이 말이야. 혼자서 그냥 동네에서 칭찬받고 일은 팽개치고. 자,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도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라는 세금 안 중요하죠. 얘는 지방소비세는 얘는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지방세를 말하는데,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고 꼽사리 껴서 다녀요. 그래서 하여튼 농부 아저씨,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지방소비세인데 주로 시험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보기에 깔려 나오고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잘 안 나오고요. 어쨌든 농부 아저씨, 동네이면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외우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압축 정리하면서, 지금 유학과정은 압축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문제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여기 화면을 보고 같이 푸세요.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오늘 나눠드린 배부할 자료에 그 문제 다 있어요. 똑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틀린 것만, 잘 몰랐던 것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풉니다.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OX부터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자, 내가 O인지 X인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쌈 났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쌈 났다니까. 자, 그래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틀렸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자,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납부만 되지. 그래서 분할납부만 되지.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조세 분류에서 우리가 지금, 또 보세요. 핵심 콕 출제의 상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 부가세인 지방세이며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 부가세인 국세이다 그랬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리고요. 자, 내가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OX 이거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요. 좋습니다. 활동에 따른 분류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요. 자, 이걸 틀을 딱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부가 되는 세금, 동네리면 다 참견하던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는 취득과 양도 다 낍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 물론 인지세가 이제 보유시에도 부과된다. 취득과 양도 다 낀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틀을 딱 잡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핵심 콕 출제 상문제 다시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 부과된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보양 맞죠?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시험 문제는 뭐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자, 대답 이제 OX 내가 하나 둘 셋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대충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서만 부과되죠? 취득 시에만. 취득 시에만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취득, 보유 다 부과되죠? 취득과 보유 시에만.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취보양 다 끼죠? 취보양 다 끼고. 그래서 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보유세 3인방 세 가지 보유 시에만 부과되죠? 보유세 3인방.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네?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만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그래서 양도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농특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취보양 다 끼죠, 여러분들? 취보양 다 끼고. 근데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여러분들. 5번. 자,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교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활동에 따른 분류받고 조세 관련 용어 있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관련 용어에서는 여러분 면세점, 소액증수면제, 최저한세 요거
기본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건 뭐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강론에서 그러니까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뭐 강론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있죠.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